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박홍주입니다. 오늘 저는 중이염과 이관 기능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관 기능을 좋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로 발살과 마니브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이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귀의 귓바퀴부터 시작해서 공기가 밖에서 소리가 밖에서 들어오면 고막을 소리가 부딪히게 되면 그 소리가 이 안에 있는 이소골을 통해서 이 안에 있는 달팽이관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팽이관 안에서 그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신경을 통해서 이제 듣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에 있는 이 중이를 이소골이 있는 이 공기주머니의 공간을 우리가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이는 코 뒤쪽에 있는 우리 코 뒤쪽에 있는 공간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코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염증이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아에서 뭐 아데노이드가 있거나 감기가 걸린 아이들이 중이염이 걸리는 이유가 코에 염증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들이 당연히 이 안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귀 중이 안에 염증을 생겨서 농을 만들게 되면 이 안에 공기 주머니로 차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뼈들이 잘 움직여서 소리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 안에 농이 차 있게 되면 이게 잘 안 움직이니까 잘 안 들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이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이염이 발생이 돼서 이 안에 염증 조직으로 단순히 농이나 물로 차지 않고 염증 조직으로 꽉 차게 되면 그건 없어지지 않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못 듣게 되는 거고 고막이 터지게 되면 이 밖으로 농이 나오면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정상 고막입니다. 정상 고막을 잘 보시면 이 안으로 뭔가가 이렇게 굉장히 고막이 얇게 생겼죠. 그래야지 소리를 잘 전달하게 우리 북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 안에 보면 공기로 다 주머니에 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잘 차 있어야지 이 중이의 기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공기가 어떻게 차 있느냐?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우리가 침을 삼킬 때마다 잠깐 열리면서 이게 공기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기 주머니를 유지해야 되고 그 공기 주머니를 유지하게 못하게 되면 음압이 걸려서 물이 차고 거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세균이 감염이 되면 농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다 손상이 되면 고막도 천공이 되고 안에 염증 저주로 꽉 차서 못 듣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정상에서 잘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잘 못하는 사람은 억지로 공기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침 삼킬 때마다 공기가 푹푹 잘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느냐? 이 발살바 방법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살바 방법은 기본적인 원리는 코 안에 이전에 있는 것처럼 이 코 안쪽에 있는 압력을 높이게 되면 그 압력이 높아지니까 이관을 통해서 중이 안으로 공기가 새 들어가겠죠. 이제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 숨이 최대로 들어 마신 다음에 숨을 꼭 참습니다. 그 다음에 입도 꼭 다물고 코도 꽉 막은 상태에서 바람을 세게 불면 입도 다물었고 코로 다물었으니까 공기가 안 나가겠죠. 그러면 입 안으로 압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입하고 코하고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그 압력이 이 귀 쪽으로 이관을 통해서 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도 코도 숨을 크게 들이신 다음에 멈추고 입, 코를 꽉 막고 볼에다가 세게 바람 부르고 코 안에도 압력을 높이게 되면 그 공기가 귀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정상 사람 같으면 고막이 멀쩡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막에 북 터지는 그 불러오는 느낌이 들겠죠. 그렇지만 중이염 환자의 경우에 만일에 고막에 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천공을 통해서 공기가 슉 새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면 내 이관은 잘 뚫려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거를 못 느낀다면 내 이관은 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볼게요. 그래서 정상에서는 이렇게 공기가 침 삼킬 때 이렇게 잘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기주머니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분은 뭔가가 고막이 말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발살발을 억지로 했어요. 그랬더니 공기가 들어가니까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안 보이죠, 이제.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블룩블룩 튀어나온 거 보이지만 이게 정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가 잘 들어가야지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공기가 잘 안 들어가서 고막이 말려가지고 늘러붙었지만 늘러붙기 바로 직전인 거죠.
그래서 코에다가 공기를 넣어주면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구멍이. 그럼 이제 이분은 침 삼켜도 공기가 잘 안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관을 넣어주면 이 바깥쪽에 이관에 중이염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중이 환기관을 넣어서 밖으로 고막에다 조그만 튜브를 넣어놓게 되면 거기로 공기가 잘 들어가니까 유지가 돼서 이분은 그나마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밑에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물이 차 있죠. 그러니까 음압이 걸려서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압력이 낮아져서 물이 차고 늘러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살을 해서 공기는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미 늘러붙어서 조막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염증 때문에 이 뼈들도 다 녹아버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청력도 이미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분은 수술이 필요한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리는 수술도 하고 이 귀 뒤에 있는 염증도 없애는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발살바가 되면은 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발살바가 되면 이분은 이관경이 그러니까 많이 나쁘진 않구나. 이 정도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발살바가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관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주 정상이 않은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것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코 잡고 바람 불어서 발살바를 해도 공기가 안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정말 이관이 나쁜 사람,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결과가 좋을 거고, 적당히 나쁜 사람과 아주 나쁜 사람은 수술한다면 결과가 안 좋겠죠. 왜냐하면 아무리 수술을 잘 해놔봐야 다시 또 나빠질 테니까. 공기가 안 통해서 공기주머니가 안 만들어지면 다시 음압이 걸리고 고막도 다시 말려 들어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이거를 잘 확인하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이염은 이 이관 기능이 나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공기가 안 통하니까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감기 걸려서 뭐 중이염 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이미 손상돼 버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관 자체가 나빠서 계속해서 좋아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상고막에서 고막이 구멍이 뚫리거나 뚫려 있으면 밖에서 지저분한 것도 많이 들어가니까 염증이 자주 반복이 되고, 이관 기능이 나쁘면 계속해서 이 안에 환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분들은 수술을 해서 고막도 새로 만들고 들리는 수술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관 기능이 정상이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을 아무 해도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잠깐 좋아지다가 결국 또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관 기능을 수술을 하더라도 이관 기능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고, 이관 기능이 좋은 사람은 수술만 하면 좋아질 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고, 이관 기능이 나쁜 사람은 유지가 안 되고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관 기능이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이염 수술은 일단 대부분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막에 구멍이 뚫려 있더라도 이 뒤쪽에, 뼈 뒤쪽에 염증이 있나 없나는 어차피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CT를 찍어서 보면 이 검정색으로 있는 게 공기가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 뒤에 염증이 꽉 차 있나, 여기에는 이제 뭐가 꽉 차 있죠? 여기는 시커멓게 있는 게 공기가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고막만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잘 들리는 수술만 하면 되겠고, 이 뒤에 염증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염증도 다 없애고 그 다음에 들리는 것도 잘 들리게 하는 청력 개선술과 유양돌기 절제술을 같이 해야 되고, 수술하기 전에 CT를 찍어서 이 뒤쪽에 유양돌기에 염증이 하나도 없고 깨끗한 사람은 그냥 청력 개선술만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청력 개선술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소골이 3개가 있는데요. 조금만 망가지면 거기만 연결하면 되지만 좀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 그게 다 손상이 돼서 녹아서 없어버려지면 그 손상된 걸 다 깨끗하게 없애고, 이런 요즘은 티타늄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티타늄을 이런 종류 저런 종류 다양한 종류로 귀 안에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잘 들리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귀 뒤에 CT를 찍어서 염증이 있으면 유양돌기 절제술과 함께 청력 개선술을 같이 하는 거고, 염증이 없이 깨끗한 사람은 고막만 새로 만들거나 이소골에 문제가 있으면 이소골 성형술도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관 기능이 문제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술하기 전에 이미 코 잡고 바람 불면 공기도 아주 잘 나오는 사람들은, 쉽게 잘 나오는 사람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수술 결과도 아주 좋고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술하기 전에 코 잡고 바람 불어도 공기가 잘 나오다 말다가 하거나 아니면 하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결국 이관이 나쁘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일시적으로 좋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또 나빠지겠죠.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관이 나쁘기 때문에 발살바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살바를 열심히 해서 공기가 잘 들어가는 걸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게 잘 안 되게 되면 고막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튜브를 넣어서 이 안에
물이 염증이 있거나 이런 농이 있는 거를 빼줘야지 이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위 환기귤은 뭐 빠르면 3개월,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빠지니까 빠지면 또 넣고 빠지면 또 넣고 이런 불편한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이관, 중이관 환기술을 하면 너무 자주 해야 되니까 귀찮고 근본적인 치료가 아니죠. 이관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이관의 기능을 방금 말씀드린 이관은 중이와 코 뒤의 공간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코 안으로 이 벌룬을 넣습니다. 풍선을 집어넣어서 이관을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죠. 그렇게 하면 이 이관이 좁은 부위가 좀 넓어지면서 발살발을 못하던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공률이 근데 뭐 100%는 아니고요. 한 50에서 70%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못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은 이거를 시도를 해서 좋아질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는 이 풍선 이관 확장술을 시도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수술 전에 중이염 환자들 중에서 수술을 하기 전에 발살발을 한번 해봐서 내가 발살발가 잘 되나 안 되나를 아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발살발을 해서 공기가 잘 새어 나오는 사람들, 천공이 있을 경우에 그분들은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이관 기능이 정상인 사람도 발살발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10% 정도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수술하기 전에 발살발을 했는데 공기가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나빠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을 해서 귀 안에 물이 차나 안 차나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수술하기 전에 발살발에서 공기가 잘 나온다. 그러면 나는 수술한다면 결과가 좋겠구나. 이거를 예측을 하실 수가 있고 수술하기 전에 코 잡고 바람 불어서 발살발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수술한 다음에도 이 이관 기능이 나빠서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복잡하게 갈 수 있구나. 이거를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수술한 다음에 발살발을 이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살발을 하면 코 안에 있는 공기가 귀 안으로 중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수술한 다음에 바로 발살발을 하게 되면 그 공기가 이 고막을 메꿔놓은 고막 천공을 메꿔놓은 거를 터트려 버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압력이 올라오니까 그 공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버리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바로 발살발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막을 새로 만들어 놓은 보통은 이제 우리 근육의 막이나 연골의 막을 이용해서 고막을 만들어 놓는데 그 연골의 막이 고막하고 잘 붙어서 이제 완전히 이게 생착이 되는 데는 보통 한두 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잘 붙어 있는데 코 잡고 바람 불어서 공기를 집어넣어서 압력을 높여버리면 이게 다 빵꾸가 나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초기에는 절대 이 발살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고막이 다 이미 멀쩡한데 들리는 게 좀 부실하신 분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이소골 성형수술만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고막이 아주 멀쩡하고 튼튼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수술한 다음에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수술한 다음에 초기에는 한 달 이전에는 발살발을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겠죠. 환자분은 미리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이 없는 분들은 무조건 절대 한 달 이전에는 발사발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한테 수술하신 경우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저한테 오셔서 귀 안에다가 넣어놓은 패킹을 빼고 또 한 2, 3주 있다가 보시면 이제 그때 제가 고막이 잘 나은 걸 보고 지금부터 발사발을 열심히 하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코 잡고 바라면서 공기가 잘 들어가면 공기가 딱 들어가는 걸 확인이 되면 본인이 느낄 수 있죠. 이때는 이제 고막이 이미 메꿔졌으니까 귀가 푹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느끼면 바로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후가 지났더라도 아직 완전히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또 과도하게 공기를 많이 주면 고막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난 다음부터는 제가 하라고 할 때부터는 시작을 하는데 코 잡고 바람 불어서 그 안에 귀로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푹하는 느낌이 들면 거기서 멈추고 그 다음에 또 30분이나 1시간 후에 다시 해서 또 공기가 들어가는 걸 잘 들어가는 걸 보면 멈추고 이렇게 해서 귀 안에 공기주머니를 잘 유지하는 게 청력을 잘 듣게 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한 다음에 발살바가 잘 되시는 분들은 공기가 들어가면 바로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거기서 멈춰야지 되고 그거를 여러 번 해서 너무 잘 되는 분들은 이제 그 후로는 청력이 아주 좋은 걸 유지할 수 있고요. 수술한 다음에 발사바가 되다 안 되다 하는 분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다 안 되다 한다는 거는 이관이 나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되다 안 되가 하는 분은 1시간이나 30분에 한 번씩 코 잡고 바람 불어서 공기가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바로 멈추고,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 하셔서 잘 들어가서 항상 할 때마다 쉽게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한 다음에 발살바가 전혀 되지 않는 분들, 아무리 코 잡고 바람 불어도 공기가 안 들어가는 분들은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그때는 검사를 해서 귀 안에 물이 찼는지 확인을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밖에서 고막에다 구멍을 뚫어서 조그만 중위 환기관을 넣어서 이관을 통해서 공기가 안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관에다 풍선 확장술을 해서 그 이관을 넓힌 다음에 공기가 잘 들어가게 해서 이거를 공기 주머니를 유지를 해야지만, 이제 다음에 이미 늦었지만 뭐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이미 유착이 심해져 버려서 안 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잘 들리는 수술을 할 때 공기 주머니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수술한 다음에 이 발살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복잡한 내용을 외래 시간에 짧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이관 기능을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거를 잘 아셔야지만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본인의 청력을 유지하고 이 상태를 잘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를 여러 번 반복하셔서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이 방법을 통해서 이관 기능을 유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관 기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이관 기능에 대한 방법은 수술하는 사람마다 이 원칙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하시는 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른 선생님들은 팔러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이염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이관 기능의 중요성을 잘 아시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발살바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을 판단을 잘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발살바를 하게 되면 이 흉곽 안에 혈액의 흐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지럽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심박동수가 달라질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만 혹시나 어지럽거나 심박동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잘 상의를 하신 다음에 시도를 하셔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발살바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이염과 이관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